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산진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입니다. 부산진구는 부산의 중심지로서 우리 지역에서 두 번째로 유권자 수가 많은 곳입니다. 그만큼 구청장 선거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올해는 이곳에서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펼쳐지는데요.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어떤 후보께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마련되었고 KBS에서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두 분의 후보를 좌석 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영욱 후보입니다. 예, 기호 2번 김영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진구청장 후보 서은숙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후보들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해서 모두 4번의 공통 질문, 그리고 2번의 주도권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질문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요. 후보자 앞에 있는 그 모니터에 제한 시간 10초 전이 표시가 되면 후보들께서는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순서에서 발언 제한 시간을 초과하실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요. 현재 후보들이 앉아있는 자리 배치 그리고 질문 답변의 모든 순서는 오늘 토론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사전 추첨에 따라서 정해졌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그럼 후보들의 모두 발언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들께서는 정해진 시간 1분 30초 안에 유권자들께 출마 인사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발언은 먼저 국민의힘 김영욱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부산진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기호 2번 구청장 후보 김영욱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켜 주셨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이제 진정한 지역 발전을 이뤄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다선 국회의원이 2분이나 있습니다만 구청장과 당이 달라 협치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산 진구와 부산시 국회와 정부가 한 팀이 되어 지역 발전을 이뤄내야 할 수 있습니다. 저 김영욱은 지난 12년간 시의원으로서 부산 진구와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동구에 있던 부산진 소방서를 부산 진구로 신축 이전했고 시의회 공기업 특별위원장으로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구조를 개혁했습니다. 이제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구청장에 다시 도전합니다. 저 김영욱이 새로운 시대 힘 있는 여당 구청장으로서 부산 진구의 미래를 밝히겠습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부산 진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더불어민주당 서은숙 후보 역시 1분 30초 시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진구 주민 여러분, 지난 4년 주민들께서 제게 주신 구청장의 권한을 아낌없이 주민들을 위해 사용해 온 부산진 구청장 후보 서은숙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의 가치가 존중되는 부산 진구를 만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발로 뛰었습니다. 골목 구석구석을 땀으로 누비며 주민들과 만나고 소통해 왔습니다. 총 55개의 약속을 드렸고 91%를 실천했습니다. 3년 연속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왔습니다. 아이 잘 키우고 어르신 잘 모시는 구청장,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구청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국비와 시비 확보를 위해 부산 진구의 공직자들과 함께 뛴 결과 국시비 확보율은 획기적으로 늘어났고 부산 진구 주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졌습니다. 부산 진구 주민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는 서은숙이 부산 진구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덧붙여
어제 언론에 발표된 부산 인구 후보 토론회 관련한 의혹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 토론회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알 권리가 훼손되는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후보 모두 발언에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 진구의 서면 지역은 부산의 상징일 뿐 아니라 관광 명소로도 이름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부산 진구의 상권은 침체 일로에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상황을 타파하고 서면을 중심으로 한 부산 진구의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후보들의 답변 듣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이고요. 이번에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원수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네. 대규모 상권이 밀집해 있는 서면은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곳입니다. 이제는 서서히 회복 중이긴 하지만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상권이 서면 상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코로나 종식되는 이 시기에는 이제 서면을 비롯한 부산 진구의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 7기 동안 서면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들의 창업 공간 마련을 위해 부산 진구는 앞장서 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서면은 신발산업 성장 거점 특구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서면에 유입된 청년들과 이 또 특구를 함께 결합해서 서면 상권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백전을 더 활성화해야 될 숙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백전이 부산에서 굉장히 이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부산 진구의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부산 진구는 민선 8기에 동백전 2% 캐시백을 더 드리면서 부산 진구 서면에서 동백전을 더 많이 사용하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 부산 진구는 서면에 문화가 있는 서면을 만들어 왔습니다. 서면이 단순히 놀고 먹는 곳이 아니라 문화를 즐기고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서면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것들 앞으로도 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은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더 많이 찾고 그리고 문화를 즐기고 이곳에서 청년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백전 2% 캐시백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국민의힘 김영우 후보 역시 2분 드립니다. 네. 먼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우리 상인 여러분께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빈 점포들이 많아진 서면 거리를 걸 때마다 마음이 참으로 아팠습니다. 서면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저의 전략은 상권을 세대별 특성에 맞게 구역별로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젊음의 거리는 청년문화 축제를 개최하는 등 2030들이 즐길 거리가 있는 거리로 만들 것이고 또 서면 1번가는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맞춰서 인근 직장인들과 3040 세대들이 가족 단위로 찾을 수 있는 상권으로 조성하려고 합니다. 서면 문화로는 5060 세대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상권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부전시장에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홍삼이나 인삼 같은 인기 상품을 파는 부전 인삼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관광객을 위한 쇼핑 코스를 개발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깨끗한 서면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서면은 버려진 담배꽁초와 인도에 쌓아놓은 쓰레기 봉투 등으로 보행 환경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서 다시 찾아오고 싶은 서면을 만들겠습니다. 서면은 단순한 번화가가 아니라 변화의 중심이며 부산 시민의 여론이 형성되는 부산의 심장이기도 합니다. 부산 진구민들이 서면에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서면을 매력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서면 중심의 상권 활성화 방안에 관한 두 분 후보의 답변 들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이어서 이번에는 주도권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정해진 시간 동안 상대 후보에게 자유롭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은 1분 이내, 그리고 상대 후보의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을 보장해 주실 것을 권고드리고요. 주제를 벗어난 발언이나 명백한 허위 비방 또는 흑색 선전, 또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의 제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정해진 주제는 없고요. 시간은 각 후보당 5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은 김영욱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드립니다. 5분입니다. 서 후보님, 요즘 선거운동 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네. 얼굴도 많이 탔습니다. 네, 많이 탔습니다. 네. 우리 서 후보가 구청장으로 재임한 동안에 구청장이나 또 부산진구청이 소송당한 사례가 상당히 많네요.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중에 먼저 점포종합복지관 소송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점포종합복지관 위탁 관련해서 재단법인 그린닥터스로부터 소송을 당했는데 지난 2019년 1월부터 점포종합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기로 한 재단법인 그린닥터스가 계약 해지를 통보받고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위탁 계약을 해지하려면 적법한 행정 절차와 계약 해지 사유에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게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당한 거 아닙니까? 네, 제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 네. 점포복지관 위탁 해지의 문제는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위탁 해지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 행정소송이라는 법리적 판단을 떠나서 공공성을 수호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고민과 또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는 또 그리고 사회복지기관의 공정성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의 결단이 함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을 통해서 오히려 점포복지관 문제는 위탁 제도의 개선과 복지기관을 사유화하려는 또 부조리를 개선하는 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린닥터스와는 마지막에 잘 결론을 맺어서 새로운 기관이 수탁을 받아서 지금 아주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적법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하셨는데 어쨌거나 소송이 진행됐었어요. 1심, 2심 다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상고를 하진 않았어요. 결국은 그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네, 행정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 소송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고를 하거나 위심으로 올라가는 것도 행정의 낭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이 행정 소송과 관련해서는 부산진구뿐만 아니라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또 여러 가지로 또 불가피하게 거쳐야 될 과정이라고 겪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의 결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되었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난 과거를 알아야 또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상고가 패소가 뻔하니까 안 하신 거지. 상고에서 이길 수 있다면 당연히 상고를 하셨겠죠. 어쨌거나 행정 업무 무능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다음 또 점포복지관 관련해서 또 있네요. 그것도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으로부터 피소를 당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A 공무원은 2019년 초에 부산진구청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서 구청장 지시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직무정지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이후 명예퇴직했다고 합니다. 이 언론 보도입니다. 서 후보님께서는 A 공무원으로부터 5분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요. 알고 계시죠? 이 보도를 보니까 해당 공무원은 그린닥터스 위탁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 계약 해지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이 우려된다고 보고했으나 정작 서 후보는 해당 업무에서 해당 공무원을 배제하라고 지시했다고 되어 있었던데 이게 사실입니까?
그 해당 말씀하신 직권 남용이나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부산지검에서 2021년 6월 일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결정된 사안이고요. 이것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아, 무혐의 처리를 받았군요. 언제 받으셨습니까? 2021년 6월에 일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퇴직 공무원이 기관장을 상대로 5억이라는 큰 손해배상 소송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참 저도 우리 부산 진구에 삽니다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없겠네요. 네, 다음 번으로 넘기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서운석 후보에게도 5분의 주도권 시간 드립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영욱 후보께서 발표해 주신 여러 가지 공약 또 내용들 잘 봤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그 김영욱 후보의 공약 중에서 우리 부산지구가 그동안 진행했던 일들이 또 겹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주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요. 김영욱 후보의 공약 중에 교육 정책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유권자인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6기 1억 원에 불과했던 교육 경비를 민선 7기에 50억 원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갈 때 버스도 제공해 드리고 또 농업학교의 시설 개선도 지원을 해드렸고요. 또 초등학생 생존 수영을 실시할 수 있게도 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이 교육 관련 정책들을 많이 펴왔는데요. 우리 김영욱 후보님께서는 부산 직무의 미래 인재를 위한 교육 정책으로 어떤 것을 구상하고 있고 또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어떻는지 학부모님들을 대신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서 후보님 지난 4년간 교육에 관한 관심이 많으셨고 또 경비 상향 조정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합니다. 저는 또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일환으로 우리 보육 관련 그 어린이집 첫 입학 아닙니까, 그죠?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학생한테 10만 원의 축하금을 드리고자 하고 또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 학생에게 축하 지원금으로 30만 원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 거점 어린이 노인 돌봄센터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서 후보님이 그동안 추진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좋은 점이 있다라면 제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잘 또 활용해서 더 네.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의 저출생과 관련해서 저는 가장 좋은 정책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지금의 잘하고 있는 아이들을 잘 키우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김영욱 후보님의 공약인 우리 아이들 입학 지원금 축하금도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함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복지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부산 인구가 부산에서도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21%. 거의 이제 우리 노인 인구가 7만 5천 명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7기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돌봄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펴왔습니다. 특히나 전국에 선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89호의 노인 맞춤형 주택도 공급을 했고요. 또 174가구의 노인들에게 집수리도 해드렸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드시는 것이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영양 식단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렸는데요. 결론은 살던 곳에서 노년을 잘 보내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였습니다. 이런 그 김 후보님의 공약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어르신들에 대한 공약과 관련해서 어떤 또 비전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장수 시대고 60세 이상 노인이 21%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어른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활동할 수 있는 공간, 또 팀워크를 이뤄서 같이 행동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 산에 가보면 70대, 80대 그런 어르신들도 산에 배드민턴도 오시고 또 등산을 하시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우리 고독사 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죠? 고독사가 우리 관에서 물론 지금 열심히 또 하고 있는데 이런 고독사 문제도 사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관 주도의 그런 그 사업을 하기보다는 민관과 기업과 사회가 함께 한다면 이런 고독사 문제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김영우 후보님의 공약집을 보니까 어린이 대공원 메타버스 동식물원 유치로 인한 관광 활성화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게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이해를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조금 궁금해서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겨서 집안에서도 이동 없이 가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게 만든 이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메타버스를 이용하는데 굳이 어린 대공원까지 오게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는 다음 기회라도 한번 설명을 꼭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 진행했고요. 질문하셨습니다만 지금 답변 시간이 부족했는데 네.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말씀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산진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산 진구는 오랜 기간 동안 취약계층 밀집 지역이 존재해왔고 이 지역의 주민들은 거주 환경, 교육, 문화체험 기회 등 여러 방면에서 다른 지역과 상당한 격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 드리겠고요. 제한 시간을 초과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먼저 서은수 후보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제가 그 민선치기 부산진구구청장을 시작하고 골목을 다니고 또 고지대 여러 곳을 다녀봤는데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이라는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외되고 낙후된 지역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특히나 부전동 또 범천동의 안창마을 또 전포동 또 부암동 이런 철도 시설과 가까운 곳들에 아주 이 열악한 곳들이 많았고요.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이런 곳들에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국시비 580억을 확보해서 이 마을에 새롭게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주민들의 안전을 살필 수 있는 도심 재생 사업들을 시작했고 지금 마무리가 된 곳도 있고 진행되는 곳도 있습니다. 부산진구는 부전동부터 범전동까지 20개나 되는 동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단순히 어느 지역이 낙후되고 어느 지역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가 아니라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저는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곳에는 치매센터를 만들어 드리고 아이들이 많은 곳에는 돌봄터와 또 아이들이 더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또 이 청년이 많은 공간에는 청년들이 창업과 취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또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구청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20개 동 어느 하나 손가락 아프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구비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요. 국비와 시비를 지난 민선 7기 동안 많이 확보해 오면서 이런 마을과 지역의 활기를 불어넣는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부산진구의 마을 전체가 활기가 넘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영우 후보에게도 2분의 시간 드립니다. 네. 우리 부산 진구를 100년 이상 가로막고 있는 경부선 철도는 우리 도심을 단절시키고 또 국민의 이동권과 생활권을 침해해 왔습니다. 또 많은 삼복도로는 열악한 주거 문제와 불편한 교통 여건을 만들었고 인근 구민과 평지에 거주하는 구민 간의 생활 격차를 발생시켜 왔습니다. 다행히도 2019년 경부선 냉정 범일 구간 폐선이 결정됐고 1년 뒤에 100년간 도심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던 범천철도 차량 기지의 이전도 확정되어서 앞으로는 지역 단절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 부산 진구에 힘있는 구청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범천철도 시설 이전 부지 개발에
반드시 부산시가 참여해서 부산진 보건소 등과 같은 공공시설 이전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유치해 내겠습니다. 국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며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도 만들어 내겠습니다. 삼복도로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개설하고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공영 주차장을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부산의 중심, 부산 진구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셔야 됩니다. 힘있는 구청장만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구민 간의 화합과 통합을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부산 진구의 지역별 격차 완화와 관련된 두 분 후보의 답변 들어보았고요. 계속해서 세 번째 공통 질문 드립니다. 부산 진구 계금동에 위치한 백병원은 현재 동부산권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병원이 지역의 핵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온 만큼 주민들의 의료 혜택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높은데요. 후보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2분의 시간 드리겠고요.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영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2분입니다. 네. 저도 백병원 이전 반대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석했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 문제 이외에도 백병원이 잔류하는 것이 거기에 있는 것이 주민 지역 상권 활성화와 세업에 직결이 되므로 이전을 강력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부산 진구에 백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이 아직 공시가 된 것은 아니지만 백병원과 부산 진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백병원의 이전을 막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1979년 설립된 계금 백병원은 우리 부산 진구와 함께 발전해왔고 부산의 대표적인 3차 의료기관으로서 우리 부산 진구뿐만 아니라 서부산권 환자들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다만 인제대 의대 캠퍼스 부지의 주차장 문제라든지 부지 부족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백병원 측이 오랫동안 불편함을 호소한 것도 사실입니다. 부지를 해결하기 위해 백병원 측에서 병원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했지만 진척이 잘 안 되고 있어 병원 이전 검토라는 초강수를 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 부산시 교육청, 부산시, 부산 진구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서 백병원과 허심탄회한 협상을 통해 백병원 이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겠습니다. 부산 진구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찾아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내겠습니다. 네. 자, 계금 백병원의 동부산권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서은숙 후보에게 2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금 백병원은 이전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과 또 병원의 확장 그리고 또 학교의 확장 이런 것 때문에 지역 내에 더 많은 또 공간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확보하기 위한 지역 내 주민들과 함께 이 갈등을 조정해 나가고 있는 와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7년에 백병원 인근에 있는 학교가 통합학교로 선정되면서 이 문제가 지역 내 갈등의 과제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부산 진구는 이 어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지역 내에 사실은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 백병원과 학교는 서로 누가 양보하고 또 뭐 누가 희생하고 누가 없어지고 또 누가 떠나야 하는 그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이 묻고 서은숙이 답한다라는 신문서답을 통해서 학부모님들 또 지역 주민들, 학교, 백병원과 함께 여러 차례 간담회와 갈등을 풀기 위한 이야기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상처 입지 않고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보자라는 제안을 드렸고 그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느 한쪽의 힘이나 뭐 능력만 혹은 노력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선 7기에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백병원과 우리 학부모들 또 지역 주민들 그리고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시민참여 플랫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최우선 과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부산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산진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순서는 주도권 가진 후보가 자유롭게 정해진 시간 동안 상대 후보에게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정해진 주제는 없고요.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되 허위 비방, 흑색 선전, 또 비속어 사용 등은 사회자 제지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시간 아주 잘 지켜주시던데요. 질문 1분 그리고 상대방 후보에게 30초 답변 보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권고를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서은숙 후보에게 먼저 주도권 드립니다. 5분입니다. 네, 아까 제가 질문 드리다가 답변을 못 들었는데요. 저 어린이 대공원 메타버스 동식물원 유치로 인한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 서 후보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어린이 대공원은 79년도에 어린이해를 맞이해서 각 관객단체별로 어린이 대공원을 의무화하는 바람에 우리 부산 어린이 대공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10년 넘게부터 어린이와 관계되는 이런 시설들은 하나도 없고 이제 어른 공원화 됐어요. 그래서 그게 남녀노소 누구나 다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뭘까라고 고민 끝에 제가 최근에 어린이 대공원 안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동식물원 체험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 한국 메타버스 협회하고 꾸준히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지금은 아직까지 개발이 여러 가지 안에 시설이 어느 정도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우리가 부산 친구가 문광부에 어떤 예산을 요청할 시기쯤 되면 우리 그런 기술력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네. 많이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 진정 우리 어린이 대공원이자 또 부산시에 있는 남녀노소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공원으로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린이 대공원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하신 것 같은데요. 뭐 동의합니다. 특히 지금 어린이 대공원 입구에 동물원이 뭐 여러 가지 소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문을 열고 있지 못하고 많은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고요. 이 어린이 대공원을 부산진구는 민선 7기에 부산 시민 숲공원으로 바꾸자라는 제안도 하고 또 이에 대한 노력들을 함께 해왔습니다. 그만큼 어린이 대공원은 사실 부산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공원이기도 하고요. 이제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이곳에 이 어린이 대공원과 메타버스 동식물원 유치가 이것이 서로 양립할 수 같이 갈 수 있는 기술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4D 체험 시설과 메타버스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 이것이 함께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영욱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은 어쨌든 어린이 대공원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후에 고민하고 또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우리 김영욱 후보님께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이제 1인 가구, 부산진구의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뭐 전체적으로 인구 구성이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1인 가구 비율이 거의 1, 2인 가구를 합치면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계금 지역이나 전포 지역, 부전 지역에는 1인 여성 자영업자나 1인 여성 가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민선 7기에도 여러 가지 스마트 시스템을 이용한 여성 가구의 안전을 지켜드리기 위한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김 후보님 공약 중에서 여성을 위한 정책, 또 여성의 안전,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대책이란 이런 부분보다는 아까 더 큰 틀에서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거나 그런 모든 우리 부산 진구역 내에 있는 시설, 도로 모든 분이 다 안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세프테드, 수호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세프테드도 더 강화시키고 또 안심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좀 더 안전한 우리 부산 진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우리 김용 후보님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이렇게 당이 달라서 협치가 어려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두 분의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는 제가 구청장 하는 동안 정말 많이 도와주셨고 서로 소통하면서 부산 진구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자체, 기초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이 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또 공직자들과 함께 공모사업을 열심히 해야지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 김영 후보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답변 아무래도 부탁드립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여당 후보가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런 아무래도 측면도 국회, 있을 수 있겠죠. 국회 지원도 네. 받을 수 있고 부산 네, 답변해 주시는 과정에서 5분의 시간 모두 경과되었고요. 이번에는 김영호 후보에게 5분의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네. 서 의원님 아까 앞서 질문에 자꾸 소송 관련에 의해서 또 소송 관련 얘기가 준비를 했는데 그는 뭐 부전도서관 소송 아시죠, 그죠? 지금 뭐 136억 우리 보상금 요구했죠. 우리 그 시행사로부터 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뭐 자료가 제출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되진 않았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 자체도 이 문제도 만약에 패소한다면 또 국민의 혈세가 136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참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행정력 하는 이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송 문제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부전도서관 관련해서 그래도 잠깐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전도서관이 소송이 발생한 이유는 그동안 민간 개발로 진행되던 사업들이 지지부진해지고 이 민간 개발업자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부전도서관이 공공개발로 전환되는 과정에 민간 개발업자가 이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고요. 말씀하신 136억은 구체적으로 자료나 액수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금 1년 넘게 구체적인 증빙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아서 계속 재판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이 문제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지방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 후보님은 규정을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공무원 인사를 조치했다. 그 내용이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의 필수 보직 기간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 기간을 정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서 후보님은 취임 이후에 이런 법을 어기고 전보 조치한 인원이 10%를 넘겼어요. 부산시로부터 이로 인해서 감사 지적받은 사실이 있죠. 네, 아마 전국의 지자체가 이 지적을 다 받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받으리라는 건 어떤 근거 증거가 있습니까? 필수 보직 기간이라는 건 우리 뭐 김영 의원님께서도 시연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능하면 이 필수 보직 기간을 지켜라.
한 직원이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 가능하면 2년 정도는 일할 수 있게 해주라는 동의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할 수 있죠. 특히나 코로나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직자들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필수 불가결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뭐 보직 이동이고요. 그것이 가능하면 10% 이내로 지키라는 것인데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또 필수 어쩔 수 없이 또 발생한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뭐 감사의 지적이라기보다는 가능하면 공직자가 한 업무를 오래 진행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권고였습니다. 네. 그 임용령에 의하면 1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갑자기 조직이 개편됐다든지 이 특수한 사항은 이렇게 해도 된다고 돼 있는데 그 자체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감사를 받은 것 같고 또 그래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원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구청장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고 어떻게 공무원한테 원칙을 지키라 하겠습니까? 어떻게 국민들한테 법과 원칙을 지키라 하겠습니까? 네, 이게 자꾸 법이라고 예. 말씀하시니까 뭐 굉장히 이게 큰 임용령도- 해당 행위를 한 것 같은데요. 영도 법이니까. 그렇죠. 임용령도 네. 0이고요. 네. 그리고 가능하면 보직 기간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규정이고요. 또 이 규정을 불가피하게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한 권고가 있었던 것이고요. 네. 아마 많은 지자체들이 시간이 이와 없어서. 관련한 네.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네. 생각합니다. 서부님 그 취임 이후에 약 1년 동안 6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맞습니까? 네,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예. 네, 여러 가지 그 해외 업무들을 했습니다. 해외 출장을 1년 동안 6번 다녀오셨는데 해외 출장을 다녀오셔서 우리 부산 진구 정책에 어떻게 반영된 게 있습니까? 네. 뭐 어떤 게 그 있으죠? 해외 그 출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서mer 메디컬 스트리트 활성화를 위해서 의료 유치 또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 지금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해외 사례들 벤치마킹을 위해서 좋습니다. 다녀온 내용들입니다. 사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 모두 경과되었습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산 진구 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이번에는 부산 진구 교통 문제에 대한 공통 질문, 네 번째 공통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질문에 대해서는 김영호 후보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시고요. 질문 드립니다. 서면 1호는 교통 정체 지역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BRT 시행, 대규모 주택 재개발, 도시철도 연장 사업 등으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두 후보께서는 부산 진구의 교통 정체 개선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계십니까? 후보당 2분의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호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2분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부산의 길은 부산 진구를 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부산 진구는 부산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으로 사상구, 동구, 남구, 연제구, 동래구 등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산 진구의 교통체증은 부산 진구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교통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산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부산 진구의 도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점포로 확장 공사, 문정교차로 입체화 공사를 진행해 왔고 올해 또 준공 예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상에서 해운대 송정간 대심도로 건설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대심도로가 추진되면 계금, 단감, 부암 또 초면지에 사시는 분들은 서면을 거치지 않고도 수영이나 해운대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동서고가도로의 철거도 지금 가능할 것이고요. 현재는 교통량도 많은데 도로 공사 구간까지 겹쳐서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지만 사업이 하나씩 완료됨에 따라 교통 상황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특히 서면 일대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부산시와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진구 국민 여러분, 부산 진구를 가장 잘 아는 기호 2번
저 김영욱이 답답한 교통체증을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서원숙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2분입니다. 네, 뭐 부산 진구 특히 서면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부산 진구의 차량 대수가 부산시의 10%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차가 너무 많아지죠.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교통 체계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센텀에서 사상까지의 대심도 공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아마 이 대심도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답답한 우리 주민들의 삶을 가로막았던 진양 이 동서고가도로는 철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우리 부산 진구의 부암 고가교도 지난 2021년 12월 우리 박경준 시장님과 함께 부암 고가교 철거를 함께 주민들께 약속을 드렸고요. 이 사업들이 지금 용역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진구는 2020년에 부산 진구 전체에 교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과제 중에 중장기 과제로 초읍선 구축을 중장기 과제로 선정을 했습니다. 연지 초읍에 늘어나는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그리고 더 촘촘한 교통망을 갖추기 위한 초읍선 구축을 중장기적 과제로 앞으로 힘있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장기적인 계획 외에도 신호체계도 개선하고요. 그리고 또 회전교차로 설치나 좌회전 차로 신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통 체증에 해소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요즘은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들이 굉장히 도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를 지향하는 부산 진구는 그동안 스마트 도시 구축을 위한 국비 확보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차질 없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부산 진구의 교통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진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데요. 시간이 좀 남아서 부산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예비 질문을 하나씩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질문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 강화 정책이 되겠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원숙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고요. 질문 드립니다. 현대사회는 각종 미디어의 발달로 지역 주민과의 소통 창구가 다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원 처리 속도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 민원의 신속한 파악과 해결을 위해 후보들은 어떤 해결 방안, 어떤 방법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구민들과의 소통 활성화 방법을 2분 동안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참 소통 꼭 필요한 문제인데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소통이 조금만 되지 않아도 불통이 돼버리거든요. 민선 7기 서은숙은 소통의 영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을 직접 발로 뛰어가서 만나기도 했고요. 또 시문서답이라는 정책을 통해서 시민이 묻고 서은숙 구청장이 답변한다라는 제도를 통해서 300명 이상의 공감을 보내주시면 직접 구청장이 답변하는 제도를 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소통 공감 토크를 통해서 주제별로 계층별로 주민들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늘 우리 공직자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민들을 민원인으로 만들지 말자. 주민이 불편을 느껴서 민원을 가지고 오기 이전에 먼저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긁어드리는 그런 행정을 앞으로 하자라는 다짐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 좀 부족하긴 하지만요. 앞으로 이런 것들은 더 강화돼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민선 8기 구청장이 되면 더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고 싶습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이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고요. 민선 7기부터 준비하고 있는 시스템이 온라인 정책 자문 시스템입니다. 그 지역의 어떤 도로를 새로 만들거나 하수구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불편함을 먼저 얘기해 드리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주민들에게 정보 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정보를 공개해 드리고 공유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마 민선 8기 서은숙 구청장이 되면 이런 소통이 더 원활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진구의 발전은 이 원활한 소통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영욱 후보 2분 답변해 주십시오. 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려야 할 구청장과의 소통에도 많은 아마 어려움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김영욱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아쉽게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을 샅샅이 누볐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과 더 많은 소통을 할 수 있었던 4년은 제가 진정한 민생정치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다시 한번 저 김영욱을 믿어주시고 국민의힘 부산진구청장 후보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 김영욱은 언제나 국민과 소통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주기적인 국민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항상 여러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현장을 누비며 지역 밀착 행정을 하겠습니다. 국민이 중심이 되고 만족하실 국민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회를 존중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항상 법을 준수하고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함께 지역을 살피며 우리 부산 진구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모든 질문과 답변, 모든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마지막 발언 시간인 만큼 토론 중에 못한 말씀이 있으시면 이 시간을 적절히 활용해서 발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시간은 각 후보당 1분 30초 시간 드리겠고요. 마무리 발언 김영욱 후보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네. 사랑하는 부산 진구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시민 여러분, 지방선거는 구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함께하면서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난 5년간 민생을 파탄에 빠뜨린 정당 출신, 코로나 위기에 혼란을 가중시킨 능력 없는 사람을 또 선택하시겠습니까? 독단적인 구정 운영, 아마추어 행정으로는 부산 진구의 미래를 밝힐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함께하는 힘있는 구청장으로서 저 김영욱이 부산 진구를 부산의 교통, 경제, 문화 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범천철도 차량 기지의 조속한 이전과 미래 산업 유치, 어린이 대원에서 시민공원, 송상현 광장을 연결하는 관광벨트 조성, 서면 상권의 세대별 특화거리 조성, 부산 근대산업 역사박물관 조성, 이 모든 부산 진구의 발전 비전은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힘있는 여당구청장 후보만이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기호 2번 김영욱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기호 2번 김영욱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서은숙 후보 마무리해 주십시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진구 주민 여러분, 지난 4년 한결같이 부산 진구 주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부산의 중심인 서면 구석구석, 외지고 험한 삼복도로 골목길 구석구석, 어디 한 군데 고민하고 바꾸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산 진구 주민의 건강과 안전, 쾌적한 삶을 지키기 위해 지난 4년 동안 니 편, 내 편 없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늘 주민들 곁에서 함께하며 변화하고 적응하고 혁신해왔습니다. 부산 진구는 더 사람 중심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더 변화하고 더 발전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검증받은 민선 7기 구청장입니다. 집으로 배달된 선거 공보물을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은숙이 얼마나 많은 일을 주민 여러분과 함께 왔는지, 이제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부산 진구를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준비했는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 진구가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제 이름 앞에 파란색이 붙든 빨간색이 붙든 노란색이 붙든 저는 오로지
부산 진구 주민만을 위해 일할 서은숙입니다. 부산 진구의 멈추지 않을 미래를 위해 구청장은 서은숙을 꼭 선택해 주십시오. 부산 진구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토론 모두 마쳤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후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부산진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산진구청장 후보자 토론회를 생방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KBS 부산 유튜브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생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요. 이번 주 27일과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사전투표일 그리고 6월 1일 선거일에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